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미 한 차례 다루긴 했지만 내막에 많은 의미가 있는 마카오 카지노 대부 조조와 체포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장성 원저우 공안의 지령으로 마카오 공안이 체포한 조조화는 즉각 수감됐는데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12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에 이어 마카오에서도 범인 인도를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중국 멋대로 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카오와 중국 간에는 성문화된 범죄인 인도 협약 같은 게 없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본토 공안의 지령을 받아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2020년 홍콩에서 반송중 시위가 한창일 때 마카오 특구 행정사장 천하이파는 내지와 마카오 간 범인 인도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시작한다고만 했을 뿐 그 이후 성문화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조조화 체포는 강도는 다르지만 밍텐 그룹의 샤오제나가 홍콩에서 납치돼 실종된 사건이나 코즈웨이 베이 서점 관계자들이 납치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교롭게도 홍콩에서 반송중 시위가 발생했을 때 조조화는 중국 당국을 지지하고 시위들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조화가 원정 도박을 조장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카지노는 합법적인 사업체입니다. 조조화의 체포를 의뢰한 곳이 원저우 공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저우는 상인 정신이 발달된 곳으로 소상인도 많고 전문 부동산 투기단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원저우 사람들은 해외로도 많이 진출해서 해내외의 연결 플랫폼도 꽤 있습니다. 저장성 항저우가 알리바바의 본부가서 IT 산업이 발달한 것처럼 같은 저장성인 원저우도 IT 기반이 강한 곳입니다. 2018년 원저우 용자 경찰은 인터넷 도박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원저우 러칭에서 인터넷 도박과 돈 세탁 거점을 소탕했습니다. 바로 이 도박 돈 세탁 거점의 명칭이 선시티였습니다. 또 2021년 5월에도 원저우는 경계를 넘나드는 70억 위엔 규모의 인터넷 도박 플랫폼을 단속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은 원저우가 가장 많았고 중국 내지 여러 지역에서도 활개쳤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이들은 인터넷 도박 중개인으로 한결같이 조조화를 지목했습니다. 원저우는 중국 내지에서는 제일 가는 도박의 천국이었습니다. 축구 도박을 비롯한 스포츠 도박은 물론이고 타이완 대선, 미국 대선을 두고 도박 내기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도박을 생리적으로 좋아합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권위주의 가족, 탐관오리 등 돈을 제법 번 사람들은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핫머니를 어디론가 보내 이민폐를 달러로 바꾸고 불법 수입을 합법적으로 세탁해 투자할 곳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수요에 따라 발달한 게 도박이었습니다. 저장성은 자본 대성으로 민간 자본과 해외 자본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더러운 돈, 깨끗한 돈이 한데 뒤섞입니다. 중공 당국의 IT, 교육, 연예계에 대해 칼질을 한 이유는 이런 분야들이 자본이 몰려 청류와 탕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머니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들겨야 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조화가 이런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공 본토, 홍콩, 마카오, 호주, 동남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화인 자본권과 엔터테인먼트, 정상계를 망라했습니다. 조조화가 크게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카오 카지노의 황제라 불리는 스탠리 호의 네 번째 정부 량안추와 사이가 돈독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을 활성화한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또 90년대 이전까지 마카오를 주름잡던 14K의 도목 인구어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성공 요인입니다. 도박장에서 손님을 끌어다 도박 급전을 대주는 디에마짜이 출신인 그는 아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급전 수수료를 반만 받고 판돈을 더 걸라고 유도함으로써 카지노의 수입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가 모셨던 두목 인구어쥐는 중공이 홍콩, 마카오를 접수할 당시
중공의 특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일찌감치 충성을 맹세한 인구어찌는 중공의 국가안전부, 공안부의 정치보위국과 직접 통했습니다. 당시 중공의 공안부장 타오스지와 그의 부인인 공안부 정치보위국장 천팡팡은 얼마 전 낭만 순리진의 전전세대로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천팡팡은 97년 홍콩 반환 당시 선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선전의 영빈관에 기거했는데 그녀는 홍콩 마카오의 흑사에서 큰 누님으로 통했습니다. 인구어찌는 이후 99년에 고리대 문제로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벌였던 인터넷 도박을 쪼우조화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배하게 됩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판도를 크게 확장한 쪼우조화가 해외에서 한 일은 통전입니다. 중공의 국영기업이나 사업가가 해외 투자할 때 현재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회유하는 공작을 했습니다. 중공 정부 관리가 해외 가서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줄 때 돈을 직접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해외에 진출한 흑서에서 융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1대1로를 벌이면서 광산이나 항구를 인수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흑사회가 적극 돕습니다. 쪼우조화에게 있어 인구어찌는 사부였습니다. 둘 다 정협위원을 지냈는데 쪼우는 인구어찌의 통전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인구어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9일 미국 재정부가 중공 삼합회의 14K의 두목이라면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그가 흑사회의 두목으로 정협위원이 아니라고 꼬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쪼우조화는 영화업에도 뛰어듭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선시티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합니다. 그가 투자한 영화의 수익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편의 영화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이른바 주선율 작품이었습니다. 레드시 액션, 메콩강 액션 같은 전당 영화였습니다. 특히 그는 6.25 전쟁을 그린 보나 영화사의 장진호에도 투자했습니다. 장진호는 불과 2주 만에 6억 달러 이상의 박스 오피스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할리우드의 007을 능가하는 금액인데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국가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동원된 관객이 많았고 박스 오피스도 조작됐습니다. 불과 10분 간격으로 한 차례 상영된 것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영화는 돈 세탁의 주요 통로입니다. 애국 영화라고 하면 이에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검은 돈 물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여기에 시비를 걸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애국 영화를 비평하거나 그 회계 감사가 투명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면 혁명 열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매국노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레드시 액션, 메콩강 액션 같은 주선율 영화는 중앙선전부나 공안부가 제작 방향을 주도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카지노와 영화 산업에서 잘 나가던 쪼우조화가 복면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체포됐습니다. 중공에서 사업이 몰락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배가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뒤에서 봐주는 권력자가 있으면 망할 일이 전혀 없는 게 중공입니다. 쪼우조화의 몰락 조짐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그는 뭔가 닥칠 거란 느낌이 있었는지 선시티 지분을 싸게 처분했습니다. 호주에 머물고 있는 망명법학자 유엔홍빙은 그가 체포된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쪼우조화는 상하이빵 정싱홍에 끊어풀이며 특무로 주로 통전 업무를 맡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광동성 정협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홍빙에 따르면 중공은 동남아 각국 정부 고위층을 파고들었는데 바로 카지노가 그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타이완의 친중공 인사도 처음에는 카지노로 낚입니다. 쪼우조화가 진행한 것도 주로 이런 공작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중공 권력층의 쟁투에 따른 것입니다. 쪼우조화는 정칭홍 멍젠주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통전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상하이빵 요인들의 돈 세탁이나 자산 이전을 도왔다고 봐야 합니다.
시진핑이 그를 잡은 것은 정칭홍 장저민의 경제 토대를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 신임 공안부 당위원회석이 왕샤오홍이 진두지휘에 처리했습니다. 왕샤오홍은 시진핑의 신복입니다. 쪼우조화는 최소한 8만 명에 달하는 카지노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 명의 도박 금액은 1조 유엔 이상입니다. 인당으로 나눠도 1000만 유엔이라는 거액입니다. 이 정도면 모두 보통 국민이 아닌 공산당 특권층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공산당원 명단이라 언제든 숙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진핑으로서는 거대한 한 수를 둔 겁니다. 내년 20대 당대회에서 3연임을 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정적들을 숙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쪼우조화의 카지노를 두들겼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진 자들은 반동으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뜯깁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도 불안합니다. 돈이 필요해 자기 돈을 인출하는 것도 여러 장애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도 시장이 극히 좋지 않아 별 볼 일 없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돈 세탁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내 경제가 망가집니다. 시진핑 당국이 쪼우조화의 카지노 제국을 때려잡은 배경에는 이처럼 여러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쪼우조화의 체포로 마카오 카지노사의 주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진핑은 하이난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으로 양성하고 경마 산업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자본시장을 망가뜨린 뒤 그 대체지로 하이난을 선택했습니다. 또 2019년 6월 1일 하이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호 공고를 내고 하이난성 도박 금지 규정을 정식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